내가 대선을 이겼다라고 올린 트윗 하단에는 대다수의 정보와는 다르다는 트위터 측의 경고 딱지가 붙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대선이 조작됐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훔쳤다는 주장을 유포한 친트럼프 성향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Mr. Zuckerberg, let me just ask you directly, under oath now, does Facebook coordinate its content moderation policies or efforts in any way with Google or Twitter? Oath, will you commit now to providing a list from the Tasks platform of every mention of Google or Twitter? So I don't think it would be wise for me to commit to that right now, but I would be happy to follow. Well, why then is Twitter right now putting purported warnings on virtually any statement about voter fraud? We're simply linking to a broader conversation so that people have more information. For those of us who believe that Judeo-Christian principles are not only important, but absolutely indispensable for the survival of the United States and indeed of civilization itself, George Soros is an absolute catastrophe. 오늘 제목은 주크버그의 페이스북은 정부가 되려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주크버그가 바라는 것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그 페이스북을 보면 참 놀라운데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서 어떤 업로드가 되면 그 밑에 항상 뭐라고 같이 붙어요. 늘 붙는 거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일단은 이제 항상 붙는 건 이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는 조 바이든이다. 이거 항상 붙어요. 저는 이거 계속 보는 게 조금 불편한데. 그 다음에 또 붙는 게 미국에는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절차 및 법정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편 투표와 방문 투표 모두 미국에서 오랜 신뢰의 역사가 있는 투표 방법입니다. 어떤 투표 방법에서든 부정 투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계속 친절하게 이걸 달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요. 미국 헌법을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함부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건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일일이 토를 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분명한 페이스북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저희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페이스북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여러분에게 그 주커버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계속 이렇게 노골적으로 트럼프의 반기를 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깊어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깊은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깊다 할 때는 정말 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 미국 부정선거에 대한 상당히 깊은 역사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어쩌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너무 깊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시고 너무 현기증이 난다 그러면 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온 것만 해도 한국 부정선거와 미국 부정선거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사실 한국 부정선거와 미국 부정선거는 더 깊은 대목에서 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대목에서.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국 그 트럼프 캠프 변호인단들의 이 기자회견
뭐 그 기자회견 거의 폭풍 같은 기자회견이었죠. 특히 그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엄청난 증언들이 있었고 그 기자회견 때 말고 또 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는 더 충격이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변호인단들의 이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조지아가 그 인정을 포기하고 또 새로운 재검에 들어갔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이 폭풍 같은 드라이브를 좀 부담을 느꼈는지 일단은 그 줄리아니를 수장으로 하는 그 줄리아니 변호사를 수장으로 하는 그 트럼프 캠프에서는 일단 양동 작전으로 따로 좀 가겠다라는 거를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들었어요. 시드니 파월 검사 출신답게 연방 검사는 정말 무섭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연방 검사 출신답게 따로 비블리컬 규모라고 그랬어요. 비블리컬. 뭐 성경적인 규모라는 뜻보다는 엄청난 수준의 규모, 엄청난 수준의 비블리컬 규모의 그런 인스펙션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드니 파월 변호사의 활약도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줄리아니를 수장으로 하는 이 변호인단의 역할도 여러분이 기대를 해도 되겠는데 그럼 오늘 그 페이스북의 문제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중에서 그 또 다른 여성 변호인인 제나 앨리스 변호사의 그 기자회견문을 조금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또 우리들어 뭐 증거 없네, 증거 없이 무지 긴 기자회견이었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은 또 험담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서 제가 다음 페이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첫째 날부터 언급해 왔습니다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는 이 나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속한 가짜뉴스 언론사가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왜 그런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법을 기반으로 한 합법적인 일들입니다. 원래 민간 소송에서 수년이 걸리는 이 소송들을 우리는 재촉받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이며 더 간단한 사건이나 한 가지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심원 과정도 거치게 되죠. 사실과 진실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법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계속해서 엄청난 수준의 증거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넘어가서 이 그 앨리스 변호사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의 나라입니다. 지배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나라이고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독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람이 전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 폭주를 못하게 한다. 어떤 룰을 통해서 일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깊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 이것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보통 선거 빼고는요. 모두 다 돈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야예요. 말하자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는 누가 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권력이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모두 한 사람이 한 표씩을 갖는 세계는 이 선거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 세상에 이 공정한 이 보통 선거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철저한 검권, 돈이 있는 사람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표씩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위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북한에 이런 선거 제도가 아주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김정은 같은 그런 폭군이 있겠습니까? 자기 형을 외국 나라에서 그 죽이고도 멀쩡한 그런 폭군이 있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어쩌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내는 것은 바로 이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일 텐데 지금 헌법이 적시하고 있는 이 선거제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어쩌면 헌법 정신을 사수한다는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똑같은 그런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한자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건국 때부터 부패하고 다른 나라가 개입하며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세력이 생길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모두 집에 돌아가시면 알렉산더 해밀턴의 페더럴리스트 넘버 68을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그 페더럴리스트 라는 것은 해밀턴뿐만 아니라 뭐 메디슨 여러 사람들이 쓴 거지만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요. 어떻게 헌법을 만들까 이 헌법에 대한 그 사전 연구 작업을 했는데 85개에 달하는 논문이거든요. 그 미국에서 이 연방주의자 논집은 지금도 헌법 이상으로 중요한 헌법을 뒷받침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주요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던 해밀턴입니다. 그리고 메디슨입니다. 이분들은 다 대통령이 된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지금 앨리스 변호사가 이렇게 심각한 사태 속에서 뭐 200년도 훨씬 지난 1787년부터 88년까지 쓰여졌던 바로 이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인용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부정선거 사태는 미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미국의 본질적인 것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필요한 선거인단 절차에 대해 그가 지지하는 바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선거인단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지금과 같은 부패를 막기 위해 필요한 보안 장치입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직접 선거 그리고 표 총수를 계수해서 뽑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거인단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한번 보시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견지명으로 이런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법적 투표의 권리도 보장받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선거의 정직성을 확실히 보호하기 원하며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 취임 시 했던 헌법 수호에 대한 맹세를 이해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이 승리를 이해한 길들을 통해 증거가 나타내듯 실제 결과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앨리스 변호사가 왜 이 건국의 아버지와 심지어는 해밀턴의 페더럴리스트를 읽어보라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이 본질적인 가치 투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1776 독립선언서의 첨부인권 개념을 다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예 국무부 내에 첨부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 지금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온 인류 속에서 돈 있는 너, 돈 없는 나, 노숙자인 나, 노숙자가 아닌 너 할 것 없이 모두가 1인 1표라는 그 생각은 정말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정말 인간 존중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만 제거를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만 제거를 하면 사실은 왕의 나라,
또는 권력자의 나라, 공산당의 나라, 뭐 이렇게 다시 바뀌겠죠. 권력이 있으면 만능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겠죠. 심지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주식의 경우에는 뭐 주주의 경우에는 1인 1표제가 아니라 주식에 따라서 권리, 권한, 권력이 바뀌잖아요. 다 그런 세계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강한 사람들의 세계인데 강자나 약자가 없고 너도 나도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것은 이 보통 선거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너무나 위대한 이 보통 선거의 정신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3차 대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규명해? 부정선거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몇 표 정도는 부정이면 어때?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사실은 부정선거를 용인하면 세상은 다시 독재자의 시대, 폭군의 시대, 왕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지금 정부가 되고 싶어 합니까? 정부.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 오랜만에 우리 국가의 3요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거 한번 보죠. 국민, 영토, 주권. 지금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뭐 거의 17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이 페이스북에서 만들려고 했던 화폐를 거의 17억 인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일단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람이 있어요. 피플이 있어요. 그리고 영토, 실질적인 흙이 있고 뭐 돌이 있는 그런 영토는 아니지만은 이 사이버가 하나의 무한 확장이 가능한 영토라고 한다면은 페이스북은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어요. 그러면 주권까지 있으면 페이스북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통치 기구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 페이스북의 주커버그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부딪힌 것은 작년에 있었던 화폐 때문이죠. 화폐.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화폐 리브라. 이 리브라를 통해서 주커버그는 세계 통화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20년 7월 8일이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리브라의 목표가 세계 통화가 아닌 페이스북 페이로 바뀌었다. 이런 이제 KB 연구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플랫폼이 뭐 페이팔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금융사 리브라 CBDC와 협업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같은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의 세계 통화, 세계 뭐 17억 인구를 잇는 세계 통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세계 통화까지 있다면은 거의 주권이라고 하면은 일단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죠. 군사력이나 아니면은 돈을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조폐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미 조폐권까지 갖게 되면 페이스북은 이제 군사력만 확보를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세계 제 넘버원 국가가 되겠네요. 당연히 이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생각했던 세계 통화 개념의 리브라는 좌절이 되겠죠. 미국 달러를 다른 말로 하면 기축통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축통화.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이 돈, 이 달러.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지금까지 지탱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이 돈 때문입니다. 달러 때문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면 제가 직접 만든 책인데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이라는 책을 쉬운 책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서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 달러의 그 석유 결제권 달러로만 그 석유를 살 수 있는 이런 그 이제 그 뒷받침을 하게 되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문에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왜 리버로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71년 달러의 금태환이 폐지된, 그전에는 금본위제였죠. 금태환이 폐지된 이후에는 석유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이 달러로만 결제되는 소위 석유 본위제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 되어 왔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런 석유 본위제 때문이다. 막대한 경제력을 보유한 유럽과 일본의 화폐가 거래 기능뿐 아니라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보여준다. 말하자면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적 완화가 본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미국 달러밖에 없습니다. 만약 달러는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면서 같이 생산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달러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돈이거든요. 결국은 미국 연방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이 그 파운데이션 바탕에는 이 달러 조폐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커버그가 이런 기축 통화에 준하는 세계 통화를 만들겠다? 그 생각이 통할까요?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마크 저커버그 당신이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거라면 당장 언론 자유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하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은 정부가 되려 하나 이렇게 정한 이유는 당신이 마음대로 언론 자유를 제어하기 때문이죠. 전 최근에 한국 그 디렉터가 페이스북 디렉터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너무 웃음이 나서 참 좀 너무 우스운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아냥 그리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람 중심을 실현하겠답니다. 사람 중심. 이 한국 디렉터도 무슨 주사파예요? 주사파? 거기다가 지금 페이스북이 팩트 체크 기관을 통해 허위 정보에 대응하겠답니다. 페이스북이 이런 권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꼭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한국 헌법도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은 언론의 자유의 정주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지금 미국 수정헌법 1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야지 페이스북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뭐 집회의 자유도 있고 탄원의 자유, 청구의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발언의 자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의 자유는 좀 틀린 말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틀린 말은 할 수 없어. 그럼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허위 정보 팩트 체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거죠. 그런 것은 페이스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누가 함부로 제한을 합니까? 저는 지금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 헌법 침해, 한국 헌법도 마찬가지고 미국 헌법 침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언론 침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정부다, 국가다. 우리는 페이스북은 개인 회사다. 개인 회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회사를 포함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가 이렇게 보호까지는 못 해준다라는 발언을 딱 종류를 정해놨거든요. 제가 영어로 그냥 들고 왔는데 이 unprotected speech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그 보호할 수 없는 그 언론의 자유에서 예외가 되는 그 스피치를 뭐 5개에서 9개까지 딱 정하는데 지금 한글로 제가 번역을 안 해서 좀 죄송한데 빨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음란한 말, 너무 심하게 음란한 이런 것은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두지 않는다. 또는 fighting words, 뭔가 이렇게 그 싸우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전선동하고 싸우는 말 이런 것도 꼭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defamation, 뭐 명예훼손 이런 것도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 아동 그 성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위증하는 거, 그리고 협박하는 거, 그리고 그 이 무법적인 행동을 이렇게 선동하는 거, 그 다음에 위협, 그 협박,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렇게 꼬시는 거, 이런 것들은 말이라도 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말은 아니다. 이런 정도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말까지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는 않는다. 이런 말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외에는 좀 틀린 말들, 좀 농담들, 뭐 이렇게 재미있는 말들, 우스개, 소설 같은 거, 허위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감히 이런 거를 마음대로 체크를 합니까? 체크하는 것은 공론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갈등의 핵심이 바로 이런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계속 제약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미국의 혐오범죄방지법, 미국식 차별금지법, 아니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이 이 언론의 자유를 아주 독특하게 제약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레이스, 인종, 종교, 장애인, 그 다음에 성적인 지향, 그리고 그 에스니스티, 민족, 젠더,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 뭐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그 말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미국에서 여러분,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런 것도 잘 못 물어봐요. 요즘에는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신고해버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그런 이유를 대면서 언론의 자유를 계속 줄이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위법적인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도 기분 나빠 지워. 이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트럼프 시대의 기독교 경건주의자들과 그 외에 자유주의자들 간의 큰 전쟁 같은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지금 주커버그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어떤 나라에 살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나라에, 어떤 헌법하에 살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정부예요? 당신의 그 디지털 나라, 그 사이버 나라에서 이제 돈도 만들고 무슨 군사도 제평할 것입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망상이죠. 망상. 저는 페이스북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본연의 자세. 당신이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든 안 하든, 트럼프를 싫어하든 안 하든 혼자 생각하세요. 혼자 생각하라고요. 왜 노골적으로 나는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을 일일이 선전하고 선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국 페이스북도 정신 차리세요. 무슨 수로 당신이 JTBC와 손잡고 팩트 체크를 합니까?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했고 바이든이 졌다. 그래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은 이미 뭔가 잘못된 세계에 크게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